예, 비즈니스 미래 트렌드 2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변경사항 공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의 영상 게시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수요일 00시부터 금요일 24시까지 3일 한정입니다. 매주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실습지 과제가 5월 6일이 마감입니다. 그날 강의실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죠. 각 실습지당 A4 한 매면 되고요. 이름과 학번, 학과를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4월 15일 주간에도 강의는 실시됩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이 변경됐습니다. 취업 선호도 검사 L형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5월 6일 마감입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블랙보드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근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바꿀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트렌드 변화입니다. 이것도. 자, 조선일보 만물상에 2020년도 3월 30일자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코로나가 바꿀 세상. 뉴턴의 만류 인력은요, 그 당시에 뉴턴이 사는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대학 연구실을 떠나서 시골 집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만류 인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그 당시에도 흑사병이 사람들을 격리를 시킨 거죠. 이 전염병이 어떤 한 천재한테 너 시골에 가서 격리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정말 엄청난 발견을 인류 문명에 큰 선물을 한 거죠. 이처럼 전염병은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자,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으니까 굉장히 노동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농노들이 옛날 대비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귀족들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꼬장도 부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노의 발언권이 세져서 노동력 부족 때문에 농노의 발언권이 세져서 유럽 봉건제가 붕괴가 시작됐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요, 1918년도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독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역사에서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그래서 많은 인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인구가 사망하니까 어떻습니까? 노동력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설비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비 투자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글로벌 산업에서 제일 가는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요,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의 변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이거 뭔가 바뀌겠구나 이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여러분 같은 학생들입니다. 자,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온라인 강의 꼭 강의실에 가서 교수님을 안 봐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있나? 등록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불편해 하더니 이제 해보니까 이거 그럭저럭 적응이 된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겁니다. 내가 회사를 안 나가도 회사 일이 잘 굴러가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뭘 느끼냐면 이러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닌가? 나 해고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용 불안에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또요, 많은
종교를 믿는 신도들도 이제는 교회를 못 가고 사찰을 못 가고 성당을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종교와 교파를 넘어서 다양한 설교나 설법이나 강론을 막 듣는, 소위 말해서 진짜 종교의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훨씬 더 이 종교가 쉽게 바뀌진 않지만 보다 더 정말 뭐 그럴듯한 설교, 그럴듯한 설법, 그런 듯한 강론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도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밖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음식도 온라인으로 배달하고 모바일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달 음식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이거 할만하네, 어렵지 않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요, 온라인 뱅킹도 시도해보고, 뭐 카톡으로 돈도 보내보고, 뭐 카카오페이로 뭐 물건도 사보고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편리하네, 은행 안 가도 되네, 이제 집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코로나가 사실 바꾼 게 이제 이런 것도 바꿀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그 된장찌개 하나도 그냥 집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된장찌개 하나를 놓고 여럿이서 그냥 숟가락을 담궈서 여럿이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풍습이 이제는 코로나가 걸릴까봐 이제는 다 따로따로 덜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된장찌개 하나를 여럿이 나눠 먹는 풍습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요, 기업들도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JP 모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장 가지 말고 화상회의로 이 업무를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그 지시가 내려갔죠. 그래서 해보니까 화상회의가 상당히 뭐 돈도 많이 안 들고 뭐 업무 처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이제는 직원들 비싸게 뭐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거나 다른 도시에 출장 갈 필요가 없네. 그래서 지금 내려졌던 출장 금지를 연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아마존이나 JP 모건한테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들의 비즈니스 실상으로 연 1조 달러 정도 매출을 내는 호텔들이나 항공사나 이런 데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뉴스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나 소니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도 지금 모든 업무를 재택근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했더니 뭐 회사 나와서 하는 거 대비 별로 이렇게 성과가 떨어지지도 않고 잘하네, 업무가 잘 돌아가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이런 재택근무를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일할 경우에 1년간 1인당 5,000달러 이상이 그 사무실을 빌리는데,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5,000달러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해보고 화상회의로 하니까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이 기회에 이 사람들을 다 재택근무로 돌려 사무실을 그럼 없앨까? 그러면 이 사무실 임차료가 안 드니까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육학자들도 굳이 학생이 학교에 나올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 현장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엄청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성과는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은 앞으로도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가능한 한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피하고 소위 말해서 비접촉 비즈니스, 언택트 비즈니스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앞으로 수시로 발생할 것 같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상은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한 재택근무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분명히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도 많이 활성화되고 화상회의도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의 삶은 아마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설계할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나 각종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에서 부품이 많아서 공장을 못 돌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런 그 부품도 중국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한국에도 만들고 베트남에도 만들고 멕시코에도 만들고 전 세계에 만들어서 어느 한쪽이 마비가 돼도 다른 쪽에서 대체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기존 공급망에 재설계를 해서 공장들을 아마 지구적으로 이것저것 다 재배치를 할 겁니다. 이런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앞으로 많은 일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중접촉 비즈니스는 혁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중접촉 비즈니스가 뭡니까? 꼭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해야만 그 비즈니스가 유지되는 비즈니스를 다중접촉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외식업. 내가 식당에 가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영화. 내가 극장에 가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통업. 내가 물건을 사려면 마트에 가야 되고 백화점에 가야 되고 동네 대리점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유통업. 그 다음에 여행사. 여행사는 정말 내가 몸이 어떤 곳에 가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즈니스. 그 다음에 항공사. 또 스포츠. 많은 관중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매스 스포츠 이런 거는 앞으로 거의 상당 기간 동안 위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마 사람들이 이쪽에 가지를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소비 행태에 엄청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엄청 위축되겠죠.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해법을 찾지 않으면 이제 이런 비즈니스는 앞으로 상당히 돈 벌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영향 때문에 벌써 도심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요새는 창고 같은 물류센터 같은 물류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식업이나 극장업, 유통업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 새로운 비즈니스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온라인 비즈니스로, 즉 언택트, 비접촉하면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여행사, 항공사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정말 위기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극장은 사실 온라인으로 요새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식당도 이제는 자기가 아주 정말로 레시피가 좋으면 그 레시피를 에다가 재료를 잘 만들고 그거를 가공해서 요새 마켓 컬리처럼 미리 재료를 다 다듬어서 준비해서 배달하는 쪽으로 가면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언택트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는 쪽은 빨리빨리 온라인 쪽으로 사업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회사, 기업, 산업은 항상 이러한 시장 변화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시장 변화를 취업하기 전에 잘 읽어야 되고 취업을 해서도
시장은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무시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읽고 빠르게 대응하면 기회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변화에 항상 주목하고 빠르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연하고 기민하게 flexible and agile, flexible and agile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래 비즈니스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데에는 항상 변화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항상 기회를 인식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조직을 만든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항상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변화를 인식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조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주고 사람들, 직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조직의 내부적인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래서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외부의 기회는 잘 살리고 외부의 위협은 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는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를 제안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윤 공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이루는 핵심 자원은 뭔지, 핵심 프로세스는 뭔지, 이런 거를 항상 잘 가지고 있고 유지해야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미래의 일자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업을 선택하고 산업을 선택할 때 내가 지금 몇 살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에 잘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주역이 됐을 때, 여러분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 조직에서 주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40대 50대 내가 주역이 됐을 때 주류 산업은 뭔가, 메인스트림은 뭔가, 그거를 잘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2000년생일 겁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2030년대 30대, 여기에 40대, 50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잘 나가는 산업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40대, 50대에 어떤 산업이 메인 산업이 될 것인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고 미래 직장, 그 다음에 산업이나 기업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길게 보고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취업을 선택할 때, 취업을 할 때 지속 가능성, 지금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식주 산업은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산업을 잘 살펴보시고요. 인간의 본성을 잘 따져서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가장 충실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를 잘 살펴보고,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을, 전문성을 갖추고, 그렇지만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내 주위의 다른 분야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서 여러분들은 T자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 학습을 해야 되고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융합적 지식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40년대의 20대 산업, 잘 나가는 사업이 뭘까를 미래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로봇 관련 비즈니스가 앞으로 잘 된다고 합니다. 로봇 관련 비즈니스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전문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좋은 전망이 좋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개인 건강 관리자. 예. 건강은 누구한테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인 건강을 관리하는 이러한 업종, 이런 직업들이 미래에도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코치 및 작가, 음악가,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회계사 이런 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에 좋은 잘 나가는 유망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전문가. 어차피 자율주행차 시대는 올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모든 분야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미래에 괜찮은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도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가도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 3D 프린터 쪽도 앞으로 발전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잘 활용하는 전문가도 미래의 유망한 직종입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요새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죠. 그런 암호화폐도 미래에는 아마 상당히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잘 아는 사람이 암호화폐 전문가는 미래에도 좋은 직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요새 자율주행차도 그렇고요. 모든 미래는 데이터 수집은 결국은 센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센서 시스템 전문가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쪽은 계속 발전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센서 전문가, 센서 시스템 전문가도 좋은 유망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만 사는 걸로 부족해서 아마 우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주기술 전문가는 미래에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기술 전문가요. 그 다음에 소행성 광부, 이것도 우주에 관련된 겁니다. 우주에 관련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뭐 광물 자원 같은 거를 많이 캐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행성 광부 이런 쪽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드론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아예 드론으로 개인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회사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드론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전문가도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융합발전소. 자,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떤 특정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것이 융합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융합기술자, 퓨전 시스템을 잘 통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미래에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요새 유전자 쪽이 많이, 생명공학 쪽이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유전자 가위로 이 생명공학을 많이 연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유전자 가위 전문가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 튜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지금 전 세계에 다니는 그 고속 열차보다 더 빠르게 뭐 LA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뭐 터널을 뚫어서 튜브로 기차를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거는 새로운 운송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하이퍼 튜브 운송 전문가도 미래에는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양자 기술, 퀀텀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이쪽을 잘 발전시키고 그쪽에 어떤 운용을 해야 되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혼합 현실 전문가. 혼합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증강현실, 증강현실 아니면 버추얼 리얼리티 그런 거죠. 그런 쪽을 연구하고 그런 거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엔지니어들, 프로그램 설계자 그런 거를 활용하는 사람 이런 쪽도 앞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고기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배양하는 소위 말해서 고기도 양식하고 이런 고기를 양식하는 이런 쪽 전문가 이런 쪽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IoT 시대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제는 센서를 달리고 그것을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뭔가
아주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 IoT 전문가, 홈 오토메이션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센서도 잘 알고 이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도 잘 알고 데이터도 잘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AI,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들, 기술자들,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사람, 인공지능으로 뭐 학습을 하는데 그런 거를 잘 만드는 사람, 뭐 이 모든 거를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데 그런 쪽을 설계하고 운용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스탬퍼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탬퍼스, 스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앤 매스. 그 다음에 그런 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능력을 갖춘 다음에 또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공감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는 인재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라고 합니다. 즉 이런 과학 기술과 인간의 공감 능력이 결합된 인재가 미래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2022년도 2025년도에 필요한 스킬을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협조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 능력,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는 마음가짐이 갖춰진 능력,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 이런 것이 미래의 인재들한테 필요한 자질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인간에 관련된 자, with art, coordinating with art, 다른 사람들하고의 협력하는 능력,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협상하는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능력.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협동 능력이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한 미래의 자질입니다. 자, 여러분, 미래 세계는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닥쳤을 때 빠르게, 변화가 닥쳤을 때 빠르게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flexible and agile을 강조합니다. 예, 이걸로 비즈니스 미래 트렌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